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평생 알고 있던 전라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교과서에도 방송에도 그 어떤 공식 기록에도 제대로 언급된 적 없는 이야기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봉인이 풀립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새마을 운동의 노랫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던 1970년대. 우리는 허리를 구부리고 손에 흙을 묻히며 오로지 내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두고 가족끼리 나눠 먹던 그 시절에 지구 반대편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이 땅, 전라도. 어딘가에서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한반도의 서남쪽 끝. 드넓은 호남평야와 굽이치는 섬진강, 그리고 1000개의 섬이 흩뿌려진 다도해. 이 땅은 예로부터 비옥하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숱한 비밀을 그 흙 속 깊이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7가지를 꺼내 보이려 합니다. 공식 기록이 외면한 것들, 학자들이 설명을 포기한 것들, 그리고 현지 주민들조차 입을 닫아버린 것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7위. 고창 고인돌 군락. 세계가 경악한 그 숫자의 비밀. 1970년대 한 외국인 고고학자가 전라북도 고창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는 눈을 의심했다고 전해집니다. 들판 위에 거대한 돌덩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나, 둘, 열, 스물. 그리고 세고 또 세어도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고창군 일대에만 무려 1764기의 고인돌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약 절반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라도 고창은 단일 지역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유네스코가 2000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이 고인돌들 대부분의 덮개돌 무게가 100톤에서 300톤 사이입니다. 기중기도 없고 콘크리트도 없던 기원전. 수천 년 전 이것들을 어떻게 옮겼는지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배치입니다. 이 고인돌들은 무작위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방향과 간격을 두고 정렬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당시 별자리와 연관된 천문 배치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세계가 이집트 피라미드에 감탄할 때 우리 땅에는 이미 그의 버금가는 거석 문명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6위. 지도에서 사라진 섬, 전남완도 인근의 봉쇄수역. 1980년대 초반, 전라남도 완도 인근의 한 해역이 갑자기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공식 이유는 군사훈련 해역. 하지만 인근 어부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곳에서 어업을 하던 한 노인은 이렇게 증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아침, 안개가 걷히자 바다 위에 커다란 선박 여러 척이 닻을 내리고 있었고 섬 하나가 온통 파헤쳐지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배들은 사라졌고 어부들은 다시는 그 해역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해역 일대는 통일신라 시대 해상왕 장보고의 무역로가 지나던 곳입니다. 수중 문화재 조사 기록에 따르면 완도 인근 해저에서는 수백 점의 고려 청자와 송나라 동전이 발굴된 바 있습니다. 공식 발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그 특정 해역에서 무엇이 발견되고 무엇이 수거되었는지 그 상세 기록은 아직도 비공개 상태입니다. 역사의 바다는 아직 모든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5위. 마한의 수도는 어디였는가? 사라진 고대 왕국의 흔적.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 한반도 서남부에는 마한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진 연맹 왕국.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수도가 어디였는지는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삼국사기에도 삼국유사에도 마한의 수도에 대한 기록은 의도적으로 비어있는 듯 보입니다. 역사학계는 현재 전북 익산, 전남 나주,
충남 천안을 유력 후보로 놓고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 전남 나주 일대에서 심상치 않은 발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주 보감리 고분군에서는 기존의 삼국시대 유물과는 성격이 다른 마한 고유의 독자적인 무덤 양식과 금공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귀걸이, 중국 도자기, 그리고 무기들. 이것은 단순한 소국의 무덤이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주가 바로 마한의 마지막 중심지였을 가능성, 그리고 그 역사가 백제에 의해 지워졌을 가능성.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말, 이곳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4위. 진도의 신비, 바다가 갈라지는 땅에 숨겨진 고대의 제의. 매년 봄,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밀물과 썰물의 조화로 바닷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에 빗대어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이 현상, 그 자체는 조석 현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처음 기록에 등장한 것은 조선 숙종 시대 지방 관리의 문서 속에서였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바닷길이 열리는 날 마을 사람들이 해안에 모여 제를 지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풍어제가 아니라 바다 건너 사라진 조상들의 혼을 불러오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진도는 오랫동안 유배지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이곳으로 귀향을 온 선비들이 쓴 기록에는 밤이 되면 바다에서 소리가 들려온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섬 사람들은 그것이 고려 삼별초의 원혼이라고 믿었습니다. 1270년 진도에서 마지막 항쟁을 벌이다 몰살된 삼별초. 그들의 넋이 아직 그 바닷속에 잠들어 있다고 현지 노인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그 순간 과연 무엇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3위. 무등산 아래 묻힌 것들. 광주의 지하에서 발견된 설명 불가의 유구. 광주광역시의 진산, 무등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산의 중턱에는 민간인이 함부로 오를 수 없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공식 이유는 군사시설. 실제로 방공 레이더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무등산 일대의 개발과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산 중턱 지하에서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돌로 만들어진 구조물의 흔적이 나온 것입니다. 정밀 조사 결과 이 구조물은 조선시대 것도 고려 시대 것도 아닌 훨씬 이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일대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제2의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천지의 기운이 모이는 성스러운 곳. 그들은 산의 깊은 곳에 무언가를 복납했고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숨겼습니다. 발견된 구조물의 정밀 조사 보고서는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위. 전남 신안해저. 세계를 뒤흔든 보물선과 사라진 유물들. 1975년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한 어부의 그물에 푸른빛 도자기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10여 년에 걸친 발굴을 통해 신안해저에서는 14세기 중국 원나라 무역선이 고스란히 인양됩니다. 도자기 2만 3천여 점, 동전 800만 개, 금속 제품과 향신료. 이 난파선 하나의 가치가 당시 추정으로도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식 발굴 목록에 기재된 유물의 수와 실제 인양 현장을 목격한 잠수사들이 기억하는 수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한 잠수사는 훗날 발굴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 유물들은 별도의 경로로 수거되어 나갔다고 증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는 도자기가 아닌 금속으로 만들어진 문서함과 유사한 물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서함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는 사람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위. 전북 익산 쌍릉.
백제무왕의 무덤에서 나온 전 세계 충격의 발견. 2017년 전라북도 익산. 14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덤의 봉인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처음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당시 일본 학자들은 이 무덤의 주인을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2017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재발굴에 나섰고 무덤 안에서 목관의 흔적과 함께 인골이 발견됩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골의 주인은 키 161cm에서 170cm 사이의 남성. 사망 당시 나이는 60대에서 70대. 그리고 치아와 뼈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 인물은 매우 고단백의 음식을 먹으며 살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왕족만이 가능한 식생활이었습니다. 삼국 유사에는 무왕이 익산에 묻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그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목관 주변에서 발견된 나무 파편들을 분석했더니 그 목관은 한반도에서 자생하지 않는 수종으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만 자라는 나무. 1400년 전 백제는 그 나무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나무로 왕의 마지막 집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학자들은 지금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도 땅이 품어온 7가지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창의 들판 위에 누가, 왜 그 거대한 돌을 세웠는지, 신안의 바닷속에서 사라진 유물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익산의 무덤 속에서 1400년을 기다린 백제왕의 목관이 왜 이역만리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이 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전라도 또는 고향 땅에서 직접 보시거나 들으신 기이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억이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의 한 조각을 되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교과서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한 사람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